방진복을 입었다고 해도 처음에 이제 업무 딱 나갔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방진복을 입으면은 이제 우리 우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마저도 약간의 틈으로 코로나균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테이프로 칭칭 감고 네. 이 소매도 방진복은 뭐 보통 이렇게 뭐 고무줄로 네. 이렇게 착 이렇게 감싸주는데 맞아요. 이마저도 내가 손을 이렇게 슥 들면은 여기까지 쓱 올라오면서 뭐 왔다 갔다 숨 쉬지 않을까. 네. 방진복보다 테이프를 더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테이프를 뭐 손목, 발목, 막 머리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서워서 네. 당시에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팀원들의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축클린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 사람들 원래는 이벤트를 하고 예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아체육도 하고 네. 코로나로 직격탄을 제일 크게 맞은 게 이 예술업 행사하는 사람들 못 모이잖아요. 완전 다 중단됐잖아요. 수입이 0입니다. 네. 0이었어요. 네. 다들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알바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대표님께서 코로나에 계속 모든 걸 빼앗길 바에 우리가 코로나를 부수자 이렇게 획기적인 제시를 한 거죠. 네. 우리가 회사가 이제 수입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딱 단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들은 이제 몇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원래 조금 셉셉이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이 블루오션을 파고들면은 단번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하고 그때부터 주먹국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팀장, 실장 올라가고 저희 지사들 생기면서 본부장까지 왔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기회가 좋았던 거지 대단한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이나 그렇죠. 행사 관련된 사업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창설이 된 거네요. 그렇죠. 당할 바에 우리가 부수자. 진짜 부수고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한 번 사업장에 가서 방역을 해드리면 얼마였어요? 진짜 천차만별이었는데 같은 평수여도 닦아낼 가구가 많으면은 더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당시에는 저렴하면은 15만 원에서 정말 대기업 사무실 뭐 500평에서 뭐 700평 이렇게 닦아준다 하면은 그 8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4명의 작업자가 들어가는데도 2-3시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코로나가 잡혀 들어갈 때쯤이나 이제 가격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많았지 당시에 그 문의했었던 고객님들은 무슨 방역업체들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뭐 정해진 매뉴얼이 없으니까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구나. 없어요. 코로나는 당시 정해진 단가는 없었다고 봐야죠. 너무 긴급하시다는 분은 기존에 있던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드리면 위약금도 물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비용이 1.5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긴급 비용은. 그럼에도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을 때 거리두기가 갑자기 완화됐다, 다시 거리두기 됐다, 완화됐다, 거리두기 거의 반복이었었잖아요. 네. 거리두기가 심했을 때 좀 수익이 높아요? 아니면 완화됐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나요? 수익이? 이거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진짜 반전인 게 진짜 오랜만에 듣죠. 거리두기 4단계 상가 영업시간이 최소폭으로 이제 좁혀지죠. 9시였죠 그때. 오히려 거의 소득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일을 못하는데 방역을 할 이유가 없죠. 아예 오픈을 안 하는 데도 많고 그쵸. 하니까. 예,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그분들도 방역 지원금이 빵빵하게 계속 나왔던 게 아니고 저희도 가면서 좀 죄송해요. 오히려 1, 2단계 때가 당연히 영업되면서 내가 벌이가 되는 선에서 이제 방역을 하라고 하면 하시죠. 근데 네. 4단계에 아예 잠가놓고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으니까 방역해라 하면은 경제적으로 부담도 크시기도 그냥 장사 안 하지만 하겠다 이러죠. 예, 그것도 있지만 네. 애초에 손님들이 안 가요. 4단계 때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4단계 때 아예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불안해서 안 가요. 그래서 그때 배달 어플들 수익이 엄청 맞아요. 늘었잖아요. 네. 다들 이제 집에서 시켜.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보면서 놀랐죠.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름 되면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랬어요. 전문가가 여름 되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맞아요. 다들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네. 하던 게 펌핑 된 거죠. 어느 순간. 정신승리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전문가가 이제 뭐 말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전문가분들도 물론 그분들도 그 당시에 최선의 데이터였겠죠. 네, 갑자기 막 변이 생기고 면역 이러면서. 체계가 네. 이제 사람들이 낮아지면서 전염성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 봄 여름을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게 어느새 2년 3년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본격적으로 저희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거는 코로나가 터진 지 1년 차가 끝나갈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방역업체가 생겼지만 경쟁성이 있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코로나의 정부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 네. 백지 상태니까. 그 백지 상태에서 다들 시작하니까. 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대로 매뉴얼을 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을 통해 혹은 해외를 통해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당시에 정말 혼란스러웠을 게 방역업체들마다 방역 방법이 너무 다채로운 거죠. 아, 그러겠네.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닦고. 어디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네. 한다. 막 이 닦아내기가 네. 오히려 병균을 더 묻힌다. 어느 업체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닦아내기만 하라 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방역협회 가면 분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뢰가 좀 없었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잘 먹혀들었던 거는 리뷰식의 블로그 자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상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A부터 Z까지 좀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죠. 그게 좀 신뢰를 얻으셨던 것 같고 주로 사업장이나 회사에서들 많이 찾으셨어요. 당장 영업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소독 안 하면은 영업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얘기도 드려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고객님.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창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거리두기도 계속 변화됐던 거 아시잖아요. 네네. 이 방역 대응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 예를 들면은 코로나 걸린 손님이 왔다 갔다 문자가 싹 날라가죠.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역할 때까지 영업 못해. 근데 코로나 바빠질 때는 그 마스크 쓰고 그냥 왔다 가는 거는 괜찮다. 소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요. 중간에 껴가지고 사업주는 되게 혼란스러웠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가 1년 안에 짧게 끝났던 것도 아니고 2, 3년 동안에 코로나 손님을 한 분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한 3번, 4번 겪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무조건 방역해야 된다 해가지고 방역업체 불러주고 비싼 돈 주고 긴급 방역을 했어요. 네. 나라에서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냐 이런 거야. 가장 네. 힘들었던 순간 기억나시는 순간 있으세요? 우리가 100% 모든 물질에 반응하는 화학 공식을 알지는 못해요.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착색되거나 변색되거나 녹아버리는 것들. 저희도 돈 많이 물어주고 다녔어요. 초창기 때. 오히려 돈을 물어주고 다녔어요? 그렇죠. 고객들이 우리를 정말 찾아주는 이유는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닦아서. 예를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어렸을 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이들 뭐 책가방이나 이런 넣어놓는 이런 서랍장들은 다 원목이죠. 애들이 다 만지니까 꼼꼼하게 다 닦아줘야 되니까 다 닦습니다. 이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칙했을 때 바로 하얘지면은 안 되겠다. 야 다른 데는 하지 마야 하는데 닦고 1분 있어야지 이게 반응이 와요. 아, 여기 닦고 뒤돌아보면 변해있구나.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닦고 땀 이거 뻘뻘 흘리면서 다 닦아놓고 오늘도 한 건 했다 하고 딱 뒤돌아보면은 새하얗게 이렇게 번져 있으면은 네. 내 머리도 새하얘지고 우리 장고도 새하얘지고 키에 삼재가 바로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네.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도 안 알려줬어요. 네. 물론 꼭 에탄올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4금 암모늄 계열 제품을 써도 되고 네. 4금 암모늄 제품을 또 이용해서 닦으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쉬워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데인데 에탄올로 해주세요. 고객 요청이 있어서 하는데도 나중에는 고객의 흥분을 해서 설득이 안 되는 선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 이러기에도 나쁜 업체가 되는 거고 미리 빼달라 했잖아요. 이래도 나쁜 업체가 되는 거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나쁜 업체가 되는 거고 이런 게 힘들죠. 최대 변상을 많이 해준 게 어디예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자가 80개는 되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게 어떤 가죽 의자는 변색이 되고 어떤 가죽은 안 돼요. 그리고 고객이 천연 가죽인지 몰라요. 미리 말해달라 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이래요. 보통 흰색 의자들이 80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구나. 아니, 그쵸. 닦고 네, 이제 네. 뒤돌아보면 변해있고. 중요한 건 이런 천연 가죽이나 가방, 카시트 가죽이 녹기 때문에 염색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꼼짝없이 물어줘야 돼요. 그런 사고도 많았죠. 정말로 진짜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